자, 이제 최적의 계산을 한번 해보죠. 최적 결정하는 방법. 최적은 주로 우리가 토공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토공량이 뭐예요? 이제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계획 단면보다 못 미쳐 있기 때문에 흙을 갖다 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계획 단면보다 높기 때문에 흙을 까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흙을 갖다 묻는 것을 우리가 성토 또는 영어로 fill이라고 하고요. 흙을 깎아내는 것을 절토, 영어로 c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ut and fil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토공량이라는 것은 절성토량, 즉 절토량과 성토량을 계산하는 거죠. 자, 이 최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단면법, 그리고 점고법, 그리고 등고선법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단면에 의한 최적 계산을 먼저 보죠. 단면에 의한 최적 계산. 이 단면을 잘라가지고 최적 계산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공식을 쓰느냐? 각주 공식이라는 공식을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단면 평균법이라는 공식을 쓰고, 세 번째 중앙단면법이라는 공식을 씁니다. 자, 먼저 각주 공식부터 보죠. 각주 공식. 이 각주 공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다각형 양 단면이 평행이고, 또 그 가운데 중앙 단면이 AM이라는 게 있어요. 즉 A1이라는 면적을 가진 끝단면, 윗단면, 그 다음에 A2라는 단면을 가진 아랫단면, 그 다음에 AM이라는 단면을 가진 중간점에 대한 단면입니다. 이럴 때 이 A1과 AM, A2를 이용해서 우리가 심슨 제1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3분의 1 법칙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3분의 H 해놓고 첫 번째 값을 더하고, 즉 첫 번째 위에 단면적을 더하고 맨 밑에 단면적을 더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놈을 4배를 해서 곱해서 요거를 높이 H를 곱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 H가 우리 앞에서 썼던 D, 지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였죠. 자, 그럼 두 번째 양단면 평균법. 말 그대로 가져갑시다. 양단면 평균법. 아하, 양단면으로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로구나. 맞아요. 자, 그럼 일단 양단면을 더해요. 그럼 A1과 A2, 위에 것과 끝에 거, 요걸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얼마요? 2를 나눠주면 되죠. 요걸 뭐로 곱해줘요? 그 높이 L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2분의 L에 A1 더하기 A2라는 공식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엔 중앙단면법이네요. 자, 이것도 말 그대로 가져갈까요? 중앙단면법. 예, 센터에 있는 에어리어, 면적을 그냥 다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AM을 L의 길이로 다 곱해줘요. 그러면 AM으로 둘러싸인 기둥, 이 최적이 구해지겠죠. 이럴 때 일반적으로 양단면 평균법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각주 공식이 좀 공식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한 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중앙단면법이 가장 작은 값을 갖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고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요건 여러분들 잘 정리해놔야 됩니다. 요건 토목기사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측지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시험에도 잘 나오고, 조경기사 시험에도 참 잘 나와요. 점고법. 자, 용어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데, 우리 점고법 앞에서 한번 했어요. 어디서 했죠? 그렇죠. 높이를 표현하는 거. 지형표시 방법에 했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점고법과 등고선법과 채색법이 있었죠. 근데 여기 점고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 점고법하고는 다릅니다. 스팟 하이트, 즉 점의 높이, 스팟 하이트라고 하는 건데, 보죠. 삼각형이나 사각형과 같이 일률적인 도형으로 쪼갠 그런 토지의 최적을 구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획 방법에 따라서 4분법, 또 3분법 이렇게도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죠. 자, 먼저 4분법을 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이러한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전부 다 직사각형으로 잘라져 있는 거네요. 그럼 요 면이 A고 요 면이 B라면 요 하나의 면적은 얼마예요?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는 뭘까요? 한번 잘 봐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고 요 가운데 있는 게 4네. 네, 눈치챘죠?
모서리가 몇 개가 만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1은 밖에 있으니까 모서리가 하나뿐이 없죠. 이 2는 어때요? 두 개의 단면이 만났으니까 모서리가 두 개가 만난 점이에요. 요 4는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만났으니까 4. 그럼 여기 3은 한쪽이 비었으니까 3이죠. 자, 요거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4분법. 먼저 최적은 어떻게 구한다? 4분의 1 곱하기 각각의 단면. 이 단면이 뭐예요? 여기서는 A 곱하기 B네요. 여기에다가 더해주기를 하나짜리, 즉 1로 표현된 거를 모두 더해줘요. 높이를. 그 다음에 2로 표현된 거에 높이를 다 더해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또 3으로 된 거 있죠? 그걸 곱하기 3을 해주고 다 더해주고 또 4로 되어 있는 높이, 즉 4번 만난 높이를 다 더해주고 4를 곱해줘요. 자, 여기 이 점은 예를 들어서 높이가 10.5다. 그리고 이 높이는 예를 들어서 10.2다. 그럼 이 높이는 10.3이다. 이 높이는 10.2다. 이 높이는 10.1이다. 지금 내가 다 일자만 골랐죠? 요거를 여기다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2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 여기를 뭐를 각각 더해준다고요? 이 점의 높이, 또 요 점의 높이, 요 점의 높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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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의 높이를 다 더해서 뭘 곱해준다고?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뭘 구해요? 전체 최적을 구했죠? 계획권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높이죠. 최적을 뭐로 나눠주면 돼?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 그쵸? 그 A가 면적이고 이게 모두 몇 개가 있어? N개 있어. 그래서 계획고 H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3분법이에요. 방법은 위에 4분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삼각형으로 나눴기 때문에 조금 더 잘게 쪼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역시 똑같이 1, 3, 6, 7, 8 요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알 겁니다. 몇 개의 모서리가 만났는 것, 즉 몇 개의 단면이 만났는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조금 다르죠. 3분의 1에 A 단면적, 이거는 A가 어떻게 구해져요? A 곱하기 B 나누기 2, 삼각형이니까. 그쵸? 거기다가 한 개짜리의 높이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의 높이를 다 더해서 2를 곱해주고, 세 개짜리의 높이를 다 더해서 3을 곱해주고, 그래서 어디까지? 8개까지의 높이를 다 더해서 8을 곱해주고, 그러면 최적이 나옵니다. 이 최적이 구해졌으면 계획고를 구할 수가 있죠. 뭐로 나누면 돼? 최적을 면적으로 나누면 높이죠. 즉 계획고. 면적이 모두 몇 개 있어? N개 있잖아. 그래서 H는 V0를 N 곱하기 A로 나눠준 거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3분법입니다.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문항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엔 등고선법. 등고선법. 이거는 최적을 근사적으로 구할 때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여러분 쭉 등고선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주로 저수량 같은 거 구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A0가 낮은 지역일 때는 여기 저수 용량을 구하는 게 될 거고, 만약에 A0가 높다 그렇다면 산 정상부터 깎아서 그 최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는 방법이겠네요. 자, 요것도 역시 여기서 많이 보던 식이죠. 네, 심슨 법칙이네요. 심슨의 제1법칙 3분의 1 법칙. 그래서 첫 번째 값 더해주고 마지막 값 더해주고 4배 1, 3, 5, 7, 9 더해주고 2배 2, 4, 6, 8 해서 어디까지? n-2까지 가면 되죠. 그렇죠? 비교적 쉽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제 유토곡선에 대한 얘기만 정리하면 우리가 면체적 측량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유토곡선. 자, 먼저 유토곡선을 얘기하기 전에 절토와 성토 그리고 절성토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앞에서 우리 언급했어요. 절토는 토공사에서 흙을 걷어내는 것, 까내는 거고요. 성토는 부어서 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성토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절토와 성토 이 두 가지 전체의 양을 우리가 절성토량 또는 토공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토공량이 발생할 때는 절토의 양과 성토의 양이 비슷하도록 설계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성토가 지나치게 많다면, 즉 흙을 지나치게 묻어야 된다면 멀리서 흙을 사와야 돼요. 그렇죠? 또 반대로 절토가 지나치게 많다면 그걸 까는 것도 돈이 들고 또 그거를 까서 트럭에 실어야 되죠. 그럼 트럭 운반비가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장에다 갖다 버릴 때 또는 투기를 할 때 이걸 투기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도 투기고 옛날에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투기가 있었지만 이런 투기가 아니고 흙을 갖다 버리는 것을 우리가 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투기장까지 가는 거리 또 투기장의 확보 그래서 굉장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공량은 절토와 성토의 양이 비슷하도록 발생하게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토량 배분을 하는데 자, 절성토량을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떤 절토를 어떤 땅에다 갖다 묻고 즉 절토를 한 부분을 어느 데다가 성토를 하고 또 어느 절토에다가 사토를 하고 까내고 또 토지장에서 보급해서 어디다가 성토할 건가 이것도 다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토량 배분에는 토적도 또는 토적 곡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요. 이 토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토량 계산서를 작성해야 되고 토량 배분에 의해서 계획 토량과 운반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유토 곡선을 작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유토 곡선의 작성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토량 이동에 따른 공사 방법하고 순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운반거리도 계산해내야 돼요. 그래서 운반거리에 따라서 어떤 기계를 쓸 건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m 이내다. 그럼 불도저를 사용할 거고 50에서 500m 정도의 거리다. 그럼 스크레이퍼를 쓰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500m 이상의 운반을 해야 된다. 이럴 땐 덤프트럭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토량 배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 배경도 결정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쉽게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토 곡선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토 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유토 곡선이에요. 자, 이 곡선을 그려놓으면 이쪽에 절토 부분과 성토 부분이 눈에 쉽게 띄죠. 그렇죠? 예, 절토는 까내야 되는 거고 성토는 갖다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지반고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직선이 계획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최종 그 땅의 표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반고가 계획고보다 지금 높게 있습니다. 그러면 까내야 되는 부분이죠. 즉 절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반고가 계획고보다 낮죠. 성토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절토 부분이고 이렇게 측량 결과를 이용해서 종단면도상에다가 시공면을 그려요. 그럼 이 종단면도 아래다가 누가 토량에 의한 토적곡선을 만듭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밑에 그림이 이 토적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토적곡선을 작성하고 나면 또 토량 계산서를 이용해서 누가 토량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종축에 위로 가는 축에 누가 토량을 기입하고 횡축에 거리를 기입해서 종단면도의 각 측점에 대응하는 누가 토량을 기입하죠. 그럼 이번에 유토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유토곡선 앞에서 본 그림을 제가 한 번 더 옮겨왔어요. 자, 이 유토곡선을 한번 뚫어져라 살펴보면 자, 여기 상승 구간 A에서 B로 가는 구간이 상승 구간이죠. 또 D에서 F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절토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하얀 구간 B에서부터 D로 가는 구간 또 F에서 G로 가는 구간 여기 하강 구간이죠. 요건 성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극대점 여기 B점 또는 여기 F점 그리고 극소점 요 D점 여기는 절토와 성토의 경계를 의미하고요. 자, 이 산 모양과 골 모양이 있죠. 산 모양은 어디예요? 산 모양은 좌에서 우로 골 모양은 우에서 좌로 토량 운반을 해야 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량의 과잉이나 부족을 파악할 수가 있죠. 여기 기선이 있어요. 이 기선 위에서 끝나면 과잉되는 토량이에요. 기선 아래까지 내려와서 끝나면 이건 부족한 토량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기선에 딱 끝났죠. 즉 절토량과 성토량이 같다는 얘기죠. 자, AB 구간에 요 A서부터 B까지의 평균 운반거리는 A'에서 C'까지 거리고요. 그리고 AC 구간의 전토량은 B점의 높이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토곡선까지 살펴봤어요. 이 유토곡선은 시험에도 가끔 나옵니다. 기술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유토곡선을 만드는 이유가
토량의 발생이나 이동을 한눈에 쉽게 파악하기 위한 거고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면체적 측량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또 한 단계가 넘어가네요.